틀린 익스텐션이 디프리케이티드 되면서 뷰 바인딩을 사용해야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Say Hello라는 프로젝트를 뷰 바인딩을 사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생성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웰컴 창이 있으면 Create New Project를 하시고 Empty Activity 다음에 여기 Say Hello라고 프로젝트 이름을 써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 여기 패키지 네임에 exam플이 들어가 있으면 나중에 그 플레이 스토어에 업로드를 할 때 실제 앱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꼭 되도록이면 자기 이름으로 해주시는 게 나중을 위해서 좋을 것 같아요. 미리 패키지명은 com. 자기 이름 정도로 해주시면 무리 없이 등록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게 이름이 좀 특이하신 분들은 겹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뭐 이렇게 한 다음에 숫자를 넣어서 자기 생년월일 같은 거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되도록이면 패키지 이름이 겹치지 않게 그리고 example이 들어가지 않게 생성을 하는 게 좋습니다. 피니쉬를 해서 생성을 하시고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한번 해볼 거예요. 책에 보면 개정판이랑 초판이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 기억이 안 나서 책을 한번 살짝 볼게요. 아마 제일 먼저 하는 게 프로젝트가 지금 생성되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밑에 그래들 프로세스 러닝이라고 그 안드로이드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여기 프로세스 바가 사라지면 그때부터 코딩을 하시면 되고요. 일단 제일 먼저 들어가면 메인 액티비티 KT 파일이 이 소스 코드 파일이 보이는데 여기서 작업하진 않고 일반적으로 이 왼쪽에 있을 거예요. 액티비티 메인 XML에서 화면 작업을 먼저 하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다가 헬로 월드는 그대로 있고 다음에 클릭한 다음에 오른쪽에 속성 창이 나올 텐데 이걸 클릭하시면 다시 제가 클릭을 해볼게요. 혹시 속성 창이 안 나오시는 분은 이 위젯을 클릭한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어트리뷰츠라고 써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하시면 속성 창이 나타날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아이디를 부여했나요? 자, 그럼 책에 그대로 해야 될 것 같아서 책을 잠깐 보겠습니다. 버튼은 있는데 왜 텍스트 에디터에는 아이디에 대한 언급이 없네요. 뒤쪽에 나오나? 일단은 버튼을 가져다 놓겠습니다. 가져다 놓고 얘를 이제 constraint라는 걸 연결해서 화면에 배치를 합니다. constraint는 이 화면 중앙에 있는 텍스트 뷰를 기준으로 연결을 하시면 되고요. 이 화면 중앙에 연결하기 위해서 constraint를 양쪽을 연결했는데 이 constraint 같은 경우는 여기를 클릭하면 이제 사라지고 constraint가 제거가 됩니다. 중앙에 정렬하고 싶을 때 이미 중앙에 정렬되어 있는 위젯이 있으면 그 위젯에다가 양옆을 이런 식으로 연결해줘도 위젯과 동일하게 중앙 정렬이 됩니다. 자, 이 간격은 이걸로 조절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얘는 btn say라고 했군요. 다음에 아이디 이름을 바꾸면 요 리네임 팝업이 이제 하나 뜰 텐데 요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4.1을 기준으로 아마 이 팝이 뜰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스콥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코프가 있는데 프로젝트 파일즈라고 하면 기존에 이 btn 세일을 치기 전에 버튼이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버튼이라고 아이디가 있는 모든 파일을 다 바꿔줘요. 그래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스코프를 눌러서 current 파일, 현재 파일에 한해서만 리네임을 하겠다라고 선택을 하신 다음에 리팩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아이디가 btn say라고 이렇게 바뀌고 컴포넌트 트리에도 btn say라고 바뀔 겁니다. 그리고 위에 헬로 월드는 텍스트 뷰라고 돼 있어서 언급을 안 했나 보네요. 아이디가 이미 텍스트 뷰라고 돼 있네요. 네, 이대로 진행할게요. 그리고 중앙 정렬 관련해서는 책에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따라해 보시고 레이아웃은 이렇게 정리를 했네요. 그리고 클릭을 하면 아마 여기 헬로 월드의 값을 바꿔주는 코딩을 한 것 같아요. 자, 이제 뷰 바인딩이라는 걸 써야 되는데 기존에는 뷰 바인딩을 쓰지 않고 코틀린 익스텐션을 쓸 때는 액티비티 메인에 위젯의 아이디를 부여하면 그 아이디로 직접 접근할 수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버튼에다가 btn say라고 이렇게 줬잖아요. 그러면 직접 아이디에 접근할 수 있었는데 뷰 바인딩은 이렇게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접근할 수 없고 뷰 바인딩이잖아요. 말 그대로 이 XML 파일이 뷰인데 뷰에 바인딩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 뷰에 바인딩을 하려면 먼저 요 그래들 스크립트로 가면 요 그래들 스크립트를 이렇게 열면 두 개의 빌드 그래들이 있는데 하나는 프로젝트 레벨, 하나는 모듈 레벨입니다. 하나의 프로젝트에는 여러 개의 모듈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가 분리되어 있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항상은 아니고 거의 모듈 단의 그래들 파일을, 그러니까 설정 파일을 수정을 하는 겁니다. 요 빌드 그래들에 들어가서 내가 뷰 바인딩을 쓰겠다라고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요 위치는 요 안드로이드로 시작하는 이 스코프, 이 블럭 어디에다가 써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빌드 피처스인데 이게 자동 완성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버전이 4.1.3인데 아직도 안 되네요. 4.2 정도에서는 자동 완성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뷰 바인딩 true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다음에 싱크 now를 누르면 얘가 이렇게 빌드 피처스에 뷰 바인딩이 true로 설정되는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요 레이아웃 파일 있잖아요. 지금은 액티비티 메인 하나밖에 없는데 이 레이아웃 디렉토리 여러 개의 XML 파일, 뷰 파일이 생성이 될 거예요. 요것들을 전부 다 클래스로 변환을 해줍니다. activity main.xml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클래스로 변환된 파일을 쓸 텐데 요 XML 이름을 따라갑니다. 변환된 그 클래스 파일은 자동으로 바인딩 파일을 생성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activity main binding이라는 파일을 생성해 줍니다. 자, 요 바인딩 파일을 변수에다 담아 줄 거예요. 바인딩이라고 명시적으로 선언해 주고 그리고 by lazy 요, 요 문장까지는 외워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변수 바인딩을 하고 by lazy라는 걸로 이 바인딩 뷰 바인딩 파일을 이 바인딩 변수에 담아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냥 외워서 쓰시면 되고요. 뒤쪽에 문법 쪽에 가면 그 지연 초기화라고 해서 3장에 있을 거예요. 3장의 문법 쪽에 가면 지연 초기화라고 해서 이 레이즈에 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자, 요
바인딩 변수에 지연 초기화를 사용해서 특정 값을 담을 거야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뭘 주느냐, 이 activity main XML 파일이 바인딩 클래스로 변환됐다고 했는데 그 변환된 바인딩 클래스를 줄 겁니다. activity 여기까지 치면 자동으로 완성이 될 거예요. 실제 그 뷰 바인딩 설정이 정상적으로 됐다면 바인딩 엔터 쳐서 자동 완성하시고 점 인플레이트, 그러니까 요 액티비티 메인 바인딩 안에 인플레이트라는 함수가 있고 요 함수를 호출하면 요 액티비티 메인 바인딩이 일종의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활성화. 그래서 요 활성화된 액티비티 메인 바인딩 요 클래스를 바인딩 변수에 담아서 쓰게 될 겁니다. 요 바인딩 변수 안에는 액티비티 메인 바인딩이 가지고 있는 요 레이아웃 파일에 모든 위젯들이 다 담겨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플레이트에는 일단은 레이아웃 인플레이터라는 거를 그냥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 레이아웃 인플레이터는 액티비티가 항상 가지고 있어요. 이 앱 컴팻 액티비티를 상속받았는데 이 상속이라는 단어가 아직 익숙치 않을 수 있겠네요. 네, 어찌됐든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성한 액티비티 파일에는 혹은 생성되어 있는 액티비티 파일에는 이 레이아웃 인플레이터라는 게 담겨 있어서 그냥 인플레이터 안에 레이아웃 인플레이터를 넣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바인딩, 뷰 바인딩을 사용할 준비는 됐습니다. 조금 어렵죠? 코틀린 익스텐션은 이거보다 좀 쉬웠는데, 자, 이제는 뷰 바인딩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바인딩을 생성했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원래는 이 set content view라고 해서 이 액티비티가 사용할 레이아웃 파일은 이거다라고 직접 r.layout.activity-main을 넣어줬으면 되는데 이제는 바인딩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걸 지우시고 binding.root라는 걸 던져주면 됩니다. binding.root 안에는 이 XML 파일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XML 파일의 루트니까 이 XML 파일을 소스 코드로 보면 이런 모양인데 최상위에 있는 이 레이아웃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액티비티가 쓸 레이아웃은 정했어요. binding.root로.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는 아까 버튼에 버튼이 클릭되면 그 위에 있는 텍스트 뷰에 버튼이 클릭되면 요 위에 있는 텍스트 뷰에 글자를 바꾸는 게 아마 네 여기서 샘플로 했던 것 같아요. 이 장에서. 그래서 헬로 코틀린이라는 걸로 그 글자를 바꾸는 거였네요. 그래서 버튼 btn say가 클릭되면 텍스트 뷰의 글자를 바꾸는 건데 이 btn say를 id로 바로 접근할 수는 없고 binding 위에서 만들어 놓은 binding 점을 하면 btn say가 바로 나오죠. btn say를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버튼에 이제 접근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기다가 클릭됐을 때 어떤 동작을 해라. 그래서 set on click listener라는 걸 달아주면 됩니다. 그냥 이런 모양으로 생긴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기로 했죠? 텍스트 뷰에다가 텍스트 뷰도 마찬가지로 바인딩 점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텍스트 뷰 점 텍스트에는 헬로 코틀린 이렇게 적어주기로 했네요. 자, 다시 액티비티 메인을 가보면 여기 헬로 월드라고 되어 있죠. 클릭했을 때 헬로 코틀린으로 바뀌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는 겁니다. 이제 스튜디오 오른쪽 위에 보시면 AVD 매니저라는 아이콘이 있어요. 이거 클릭해서 이 에뮬레이터를 하나 생성을 해줄게요. 제가 미리 하나 생성해 놨는데 다시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Create Virtual Device를 클릭하고 제가 책에는 넥서스 4를 쓰라고 해놨는데 이게 동작을 제대로 안 하는 분이 안 하는 PC가 있는 것 같아요. AMD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넥서스 4로 지정했을 때 잘 안 되시면 넥서스 5를 쓰시면 됩니다. 넥서스 5를 선택을 하시고 넥스트. 다음에 자, 이미지 이 에뮬레이터에 사용할 OS 이미지라고 부르는데 그 이미지가 다운로드 되지 않아서 이렇게 다운로드 하라고 나오고요. 제가 미리 하나를 다운로드 해놨거든요. 대부분의 노트북이나 PC가 현재 64비트라서 요 X86이라고 되어 있는 것보다는요. X86 언더바 64라고 되어 있는 걸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다운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해서 다운로드 합니다. 자, 동의하고 넥스트. 본인 컴퓨터가 혹시 32비트면 32비트는 어디서 보냐면은 요 탐색기에서 내 PC를 오른쪽 클릭하고 속성을 눌러보시면 여기 보시면 시스템 종류에 64비트 운영체제라고 나오죠. 여기 32비트 운영체제라고 나오면 그 PC나 노트북에서는 이 X86 64가 아니라 X86이라고 되어 있는 이 이미지를 쓰시면 됩니다. 다운로드가 빨리 됐네요. 생각보다. 다운로드 됐으면 해당 다운로드된 이미지를 선택하고 넥스트. 다음에 이제 처음에 에뮬레이터가 시작될 때 방향이 수직 방향인지 수평 방향, 가로인지 세로인지 물어보는 거고요. 이거 그냥 세로로 하시면 되고 그래픽은 오토매틱으로 두시면 됩니다. 특별하게 손댈 필요 없고 혹시 AMD를 쓰시는 분들은 조금 복잡한데요. 그 제가 그 어디니? 플로우9.net 그 웹사이트에 AMD 쓸 경우 어떻게 하라라고 글을 하나 올려놨거든요. 보는 게 나으려나? 예, 플로우9에 가시면 여기 어디지? 안드로이드 메뉴에 들어가시면 에뮬레이터 AMD에서 실행 오류 관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MD에서 가상화 설정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요거를 참조해서 AMD는 가상화 설정을 따로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피니시를 해서 에뮬레이터를 생성하고 여기를 클릭하셔도 되고요. 클릭을 할게요, 그냥. 자, 에뮬레이터를 실행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은 AVD 매니저에서 내가 실행할 이 에뮬레이터를 요 아이콘을 클릭해서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끄고 이제 실행된 에뮬레이터를 이렇게 가져올게요. 에뮬레이터가 처음 실행될 때는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금방 되네요. 이게 PC나 노트북의 성능에 따라서 실행 속도가 좀 다르긴 한데 처음에는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잠깐 옆으로 빼고 이제 내가 어디서 이 앱을 실행시킬 건지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보면 Running Device라고 되어 있고 Available Devices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동작 중인 에뮬레이터 혹은 핸드폰 밑에는 내가 사용 가능한 에뮬레이터 혹은
핸드폰이 여기 뜨는 거예요. 근데 아니구나. 사용 가능한 핸드폰이 여기 뜨진 않겠네요. 다 런일 테니까 이쪽에 뜰 거고. 그래서 내가 방금 실행시켜 놓은 넥서스 5에서 이 앱을 실행하겠다 해서 실행을 해주면 됩니다. 아이콘을 눌러서. 그러면 이 프로그레스 바가 동작을 할 거고 메시지가 하나씩 바뀔 거예요. 지금 그래들이 빌드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앱을 설치하는 과정은 요 그래들이라는 게 명령을 날려서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자주 보게 되실 겁니다. 인스톨을 하고 있네요. 이제 에뮬레이터 인스톨을 하는 과정입니다. 런칭 액티비티로 마지막에 떴죠. 그리고 버튼을 눌러보면 헬로 코틀린이라고 바뀌었죠. 네, 코드가 정상적으로 동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정판에서는 뷰 바인딩을 사용해서 뷰에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데 훨씬 안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구글에서 코틀린 익스텐션을 이제 없애고 뷰 바인딩을 도입한 이유가 음, 스마트폰에서 앱을 사용하면 그 에러 관련 내용들 혹은 사용하는 그 사용률 같은 게 구글로 전송이 되거든요. 아마 여러분이 처음에 안드로이드 폰을 쓰실 때 아마 대부분이 동의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전송량을 분석했더니 코틀린 익스텐션에 의해서 앱이 죽는 케이스가 좀 많아지다 보니까 이거 더 이상 쓰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없앤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너무 어려우시면 뷰바인드 자체가 너무 어려우시면 그 개정되기 전에 초판에 있는 코틀린 익스텐션을 사용해도 무방하지만 아마 한두 번 해보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뷰 바인딩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